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보통 위대한 영웅들이나 거대한 계획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뒤바꿔 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런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때로는 그냥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 하나가 혹은 정말 어이없는 계산 실수 하나가 아니면 뭐랄까 순수한 자존심이나 오만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하나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제국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한마디 모욕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때는 13세기 초 중앙아시아입니다. 여기엔 호라즘이라는 아주 큰 제국이 있었고요. 동쪽에선 막 친기직한의 몽골 제국이 떠오르고 있었죠. 이 두 거대한 세력이 만났는데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믿기지지 않겠지만 정말 사소한 외교적 실수였습니다. 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먼저 몽골 무역 상단이 호라즘 땅에서 공격을 받아서 약탈당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해요. 이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이 바로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일단 사절단을 보내서 이거 책임지고 배상해라 이렇게 점잖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호라즘의 샤가 진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바로 그 사신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한테 사신은 칸 그 자체, 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을 해친다는 건 그냥 칸한테 대놓고 한번 붙어보자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똑같았던 거죠. 샤의 이 행동은 몽골인들 입장에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고 전쟁을 시작할 완벽한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사실 그때 몽골은 저 멀리 중국하고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샤가 그냥 미안하다 하고 그 지방관을 처벌했다면 어쩌면 칭기즈칸도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샤의 그 오만함이 말 그대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버린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칭기즈칸이 전 군대를 이끌고 호라즘을 침공했는데요. 제국 전체를 말 그대로 지도에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수많은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고 최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어리석고 오만한 결정이 불러온 정말 무서운 나비효과였던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좋은 의도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50년대 중국으로 가보죠. 당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해로운 동물을 싹 다 없애버리자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제사해 운동, 4가지 해로운 걸 제거하자는 거였죠. 그 대상이 바로 쥐, 파리, 모기, 그리고 바로 참새였습니다. 앞에 3가지는 위생 문제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마지막, 바로 이 참새였어요. 당시 정부는 참새가 우리 인민들의 소중한 곡식을 훔쳐먹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온 국민이 동원돼서 냄비랑 솥을 막 시끄럽게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참새가 무서워서 어디 앉지를 못하게 하려고요. 결국 참새들은 계속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죽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참새를 없애면 그만큼 곡식 손실이 줄어서 생산량이 늘 거다, 이거였죠. 근데요, 그들은 생태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새를 없앤 대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재앙이 얼마나 순식간에 닥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그 참새들이 잡아먹던 메뚜기나 다른 해충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적이 없어졌으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곧 해충떼가 온 나라를 뒤덮으면서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이게 다른 정책 실패들과 겹치면서 결국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죠. 자, 지금까지는 실수가 끔찍한 비극을 낳은 경우들을 봤는데요. 마지막은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수가 오히려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으로 이어진 바로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가 살던 시대에도 배운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고대 그리스 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 둘레는 지금 우리가 아는 실제 크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을 다 무시하고 자기만의 이상한 계산법을 고집했어요. 지구가 실제보다 아주 훨씬 작다고 믿었던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계획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는데 실패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잘못된 계산을 믿고 떠난 항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운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의 계산대로였다면 아시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가 가던 길 한가운데에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콜럼버스가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 그럼 아니 이 거리로는 절대 못 갑니다. 너무 멀고 위험해요. 이랬을 거고 스페인 왕실도 당연히 후원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콜럼버스처럼 실수가 운 좋게 대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대부분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줍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실수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호라짐 샤의 오만함이 제국을 멸망시켰고 생태계를 몰랐던 마오쩌둥의 결정은 끔찍한 기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고집스러운 착각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죠. 이 모든 실수들 뒤에는 결국 자만심, 무지, 그리고 고집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약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어떤 작은 결정들이 먼 훗날 세상을 바꾼 치명적인 실수로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